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로 상황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소식을 좀 다루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좀 종합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좀 돼서 저희가 며칠 늦추었습니다. 오늘은 오마이뉴스 이슈팀의 선대식 기자와 함께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어느 정도로까지 확대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대식 오랜만에 기자입니다.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가 뵙습니다. 그 전에는 라디오로 하다가 이렇게 예. 비디오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예, 괜찮죠? 그래서 제가 좀 잘 차려입고 왔어야 되는데요. 좀 누추하게 온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 외모와 예, 저 의상, 네, 비주얼을 따지지 않고요. 예, 오로지 컨텐츠로 저는 또 비주얼 경쟁. 칭찬해 준 줄 알았습니다. 네, 오로지 내용으로 승부하는 방송입니다. 농담이고요. 여하튼 그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굉장히 그 일파만파 네.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선 이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에 익숙하긴 합니다. 특히 이제 예. 뭐 SNS라든가 네. 뭐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 집회 현장에서 네. 기자들은 많이 접하는 그렇죠. 분들인데요. 네, 이게 언제 출범이 됐죠? 그러니까 올해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연합이요? 예, 2006년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에 출범이 됐으니까요. 이제 며칠 뒤면 꼭 10년을 맞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어떤 역할을 해온 단체인가요? 뭐 제가 이제 저희 사회부 시절에 이제 그 집회치를 많이 갔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어버이 연합 분들을 아주 많이 만났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뭐 진보 단체들이 이제 뭐 반정부 시위를 하게 될 경우 꼭 이제 그 맞은편에서 이제 반대되는 그러니까 네, 친정부 맞불 집회. 네, 맞불 집회라고 하죠. 좀 그런 걸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막아서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잘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이제 이렇게 약간 좀 폭력적인 성향도 있고 경찰이 없으면은 이제 크게 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좀 번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현장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근자에는 세월호 네, 맞습니다. 집회가 열리는 현장 서울역에서 예, 예. 알 수 없는 어버이연합 회원이 네. 시민단체 활동가를 코를 그렇죠. 가격을 해서 예. 피투성이가 됐던 네, 그런 네. 장면들 여러분들 보셨을 네. 거고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선 이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중요 내용을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 우선은 이제 그 어버이연합에서 그 이제 탈북자들한테 돈을 주고 이제 집회에 이제 동원했다라는 이제 의혹이 나왔는데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죠. 저도 궁금했으면 아니 돈이 어디서 나오길래 어버이연합이 따로 뭐 수입원도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어떻게 이제 돈을 마련했을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퇴직경찰관들 친목단체인 재앙경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 이 단체는 예전에는 이제 친정부 집회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근데 요새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하.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단체가 어버이연합 같은 보수 단체에 돈을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몇 천만 원이 이제 지원된 것들이 이제 밝혀졌는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어버이연합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1년에 거의 100번 넘게 집회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반정부 집회나 이런 집회가 있으면 무조건 이제 맞불 집회를 놓으니까 그것도 동원 인력도 뭐 100명 이렇게 가까이 네. 되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런 단체에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 운영비가 충당이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근본적인 의문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시사저널이나 JTBC 같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그 실체가 공개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뭐 재벌들의 이익단체라고 하는 전국 경제연합회, 이제 네. 줄여서 정경련이라고 하죠. 이제 정경련에서 이들 이제 어버이연합에 이제 그 돈을 좀 지원한 게 알려졌는데요. 네. 이게 뭐 다 알려진 건 아니고 이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제 4개월 기간 동안 1억 2천만 원이 입금된 게 드러난 겁니다. 네. 이제 그 앞뒤로는 얼마나 지원된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4개월에 1억 2천만 원이면 대단히 큰 돈이죠. 네, 그 범위를 더 넓혀보면 더 많은 돈이 지원이 됐을 거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 돈도
그냥 일반적인 지원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정경련에서는 어버이연합이 지원했다는 근거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고요. 또 어버이연합도 정경련의 네. 그 회계 자료에는 네. 어버이연합에 지원한 내용이 없습니다. 감춰져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어버이연합 같은 경우도 정경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원받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알고 네. 보니까 이제 베델 선교재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근데 이 선교재단이 특별한 활동이 없어요. 아, 이 재단이 어떤 성격의 재단인가요? 그러니까 뭐 활동이 있으면 제가 네. 이곳이 어떤 곳이다라고 좀 말할 설명을, 수 예. 있을 텐데요. 네네. 뭐 그런 활동이 거의 전무한 단체입니다.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같은 뭐 개념일까요? 그러겠죠. 페이퍼 컴퍼니라고 할 수 있고 뭐 유령 이제 회사라고 할 수 네, 있고 네. 또 차명 계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뭐 좋게 표현하면 우회 지원을 이를테면 받았고, 네. 베델 선교재단이라는 그 차명 계좌를 네. 하나 만들어서 예. 이 베델 선교재단의 명의로 전경련이 입금하는 형태로 그렇죠. 돈을 만들고 네. 이 돈을 어버이연합이 쓰고 네. 이런 거였다는 그렇죠. 거네요. 뭐 이렇게 차명 계좌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차명 그렇습니다. 계좌를 쓸 텐데요. 네. 어쨌든 정경련에서 좀 그렇게 한 게 좀 드러났고요. 네. 어쨌든 그 통장 입출금 내역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제 이 3개월 동안 정경련에서는 이제 1억 2천만 원을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줬고 네. 이제 돈이 들어오면 이제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이라는 네, 알죠. 분이 그분 있는데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바로 돈을 빼가고 또 다른 이제 아까 인출자는 추선이라는 예, 거예요. 그렇죠. 이름이 적혀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어버이연합이 탈북자들을 동원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탈북단체 대표도 돈을 빼가고요. 이렇게 아. 돈을 바로 빼가는 것들이 이제 드러난 거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베델 선교재단이라는 차명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예. 전경련은 입금을 하고 그쵸. 입금된 돈을 네. 이를테면은 뭐 어버이연합 탈북자 단체들이 빼서 네. 2만 원씩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2만 원이라고 하죠. 예, 나눠주고 그리고 그동안 맞불 집회, 그러니까 모든 집회 현장에 나타났어요. 네. 뭐 소녀상에도 나타나고 세월호에도 나타나고 뭐 온갖 군데에 다 나타났는데 네. 여기 뭐 엄마 부대 이런 데는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른바 뭐 지금 얘기했던 여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친정부 그러니까 관제 데모라고 할 수 네, 있죠. 맞습니다. 저희 용어로는. 예. 그러니까 친정부 관제 데모에 나섰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했더니 네. 이게 그 일단이 드러난 거네요. 그죠? 그렇죠. 굉장히 네네. 검찰 수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네. 어버이연합은 이 1억 2천만 원 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네. 밝히고 있나요? 그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자 이제 어버이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아, 그 지난 이제 22일인데요. 네. 그 인이동에 이제 조그만 사무실이 있는데 네. 그 기자회견을 연다고 해서 저도 가봤습니다. 기자들이 아주 많이 왔었는데요. 이제 추선희 사무총장이 이제 1시간에 걸쳐서 좀 해명을 했는데요. 좀 말이 너무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정리를 하자면 그 정경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 아, 예. 근데 이제 그 돈을 어르신들 무료급식에 썼다라는 거예요. 무료급식이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종묘공원 이런 데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델 선교조에 대한 이제 차명계좌 의혹이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무료급식을 계속 해왔는데, 근데 이제 뭐 서울시나 다른 곳에서 이제 어버이연합에 돈을 지원을 안 해주더라. 그래서 이제 베델 선교재단을 운영하는 어떤 분과 좀 협력을 해서 베델 선교재단을 통해서 돈을 이제 받으려고 했다. 그냥 어버이연합 아닌 베델 선교재단의 돈을 이제 지원해달라고 하면 네. 지원해주는 곳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받았는데, 근데 이제 말이 계속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1시간 안에 예. 그래서 주장의 일관성이 없다는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이제 서두에는 제가 말했던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말미에는 갑자기 성명서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이제 거기 보면 어떻게 읽었냐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지원금의 일부를 어버이연합 이제 운영비로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정경련에 사과했습니다. 정경련이 이제 그 지원금이 네. 이제 운영비로 사용될지는 정경련 아마 몰랐을 거다. 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터져 나오고 하니까 네. 정경련이 이제 많이 좀 어려움에 처했다. 네. 그래서 정경련 관계자한테 사과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앞뒤가 안 맞고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질문을 받지 않고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와, 그것도 북한식이네요. 예, 그래서 따라가려고 기자들이 예. 우르르 몰려 나가는데 예. 좀 잊혀지지 않는데 예. 오마이 TV로 생중계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예. 갑자기 그 순간 이제 주변에 있던 어버이연합 회원분들이 일어서서 기자들한테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불구스름한 손을 가진 기자놈들아 빨리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군요. 뭐 접근을 해서 예. 뭐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설득력 있는 해명,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예. 그런 얘기는 전혀 못 듣고 본인 얘기만 한 시간 동안 하다가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재벌을 옹호하는 집단, 그러니까 재벌의 어떤 이익단체 성격인 전경련이 예. 친정부 성향의 관제 데모를 하는 어버이연합에 뒷돈을 대고 네. 실제로 그런 온갖 사회 현안마다 쫓아다니면서 일종의 관제 데모를 하면서 네네. 사회 여론을 호도시킨 예. 그 주체가 어버이연합이었다라는 예.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요. 네. 그 밖에 다른 단체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돼. 네네. 그러니까 추가 취재가 굉장히 필요한 이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 무료급식인데요. 네네. 무료급식은 사회봉사단체들이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왜 어버이연합이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국정교과서 국면에서 네네. 교육부의 그 비밀 TF 사무실이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해화동에. 그날도 어버이연합이 왔어요. 네. 근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네. 막걸리 박스를 몇 박스를 실었어요. 예. 차에. 그래서 그 차가 열리자마자 일제히 줄을 서서 막걸리를 다 마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막 화를 내면서 네. 육두 문자를 쏟아내며 욕설을 퍼부으며 뭐 기자들도 욕하고 야당도 욕하고 막 이런 행태를 네네.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1970년대, 80년대 정치 깡패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용역 깡패들. 예. 비슷해요. 네. 다만 이분들 연세가 많으셔서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어르신 참으십시오. 뭐 네. 이런 정도지 더 예. 대응할 수 없도록. 뭐 누군가는 백색 테러 단체라고 하던데 아. 뭐 꼭 그 말이 틀린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백색 테러 단체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70년대나 또는 이제 해방 전국에 이제 정치 깡패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행태가 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분단 사회 질곡이기도 한데 네, 끊임없이 이제 이런 이념 갈등, 이제 남북 대치 상황을 활용하는 네네. 이른바 권력 지배 계급의 이런 네.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1940년대는 40년대식으로, 네네. 70년대는 70년대식으로, 네네. 2016년에도 이런 식으로 과거 지금 같은 벌어지고 비슷한 있다. 형태로, 참 예. 답답한 현실이 예. 아닐 수 없다 생각이 좀 듭니다. 전경련은 뭐라고 합니까? 왜 정경련 돈을 입장이 줬답니까? 제일 궁금하죠. 네. 뭐 어쨌든 또 공식적인 단체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뭐 아니면 아니다, 뭐 네. 맞으면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길 기대했었는데요. 네, 정경련의 공식 입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입니다. 국정원입니까? 그러게요. 안보 문제도 아닌데 왜 예. 이걸 확인을 못 해주죠? 왜 확인을 못 해주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담당하는 분이 이제 그 이승철 정경련 상금 부회장인데요. 예. 어쨌든 뭐 며칠 동안 계속 일파만파 확산이 이제 이런 논란 확산이 되고 네. 정경련한테 입장을 밝혀라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얘기를 또 할 만한데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죠. 국민들의 예. 질문에. 그의 선택은 출국이었습니다. 네? 출국이요? 예, 어제 어. 갑자기 출국을 했고요. 어디로 출국을 그 했습니까?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했는데요. 뭐 이제 목적은 뭡니까? 거기 해외 이제- 도피입니까? 뭐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언제 귀국한지를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이 정말 지금 이제 야당에서도 네. 이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네. 이게 뭐 단순히 의혹이 아니라 어버이연합 게이트라는 큰 이제 사회적 정치적인 네. 파급력인 현안으로 좀 커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제가 정경련 부회장이라고 하면 뭐 실체를 밝혀서 잘못한 게 있으면 네. 잘못했다고 하고 네. 책임질 대목은 네, 책임을 네. 지고. 왜냐하면 또 지금 각종 이제 조선업이나 이런 구조조정 문제도 네. 얽혀 있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문제들은 빨리 해결하고 빨리 구조조정 문제에 좀 접근해야 될 텐데요. 뭐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냥 출국해서 뭐 귀국 날짜도 알려주지 않고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게 예?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뭐 안 올 수도 있을 것 어,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음, 혹시 아닌지 네. 모르겠습니다. 이승철 상근 부회장이 출국하고 귀국 날짜를 못 박지 않았다면 네.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예. 검찰이 나서서 네. 수사에 속도를 내야 네. 이게 정상적인 국가 아니겠어요? 그 우선은 검찰이 수사를 막 시작을 했는데요. 네. 뭐 이게 검찰이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네. 이제 그 경실련이라는 아시겠지만 시민단체가. 네, 시민단체가 있죠. 이제 고발을 하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늘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정경련이 이제 뭐 절차로도 걸치지 않고 네. 지원을 해준 게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것도 뭐 차명 계좌라고 할 수 네, 있을 텐데 네. 그렇게 우회적으로 음성적인 방법으로 그건 불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말 그대로 차명 계좌다 보니까 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이죠. 위반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게 조세 포탈 아니냐 이제 이런 고발을 한 거고 네. 이제 검찰은 이제 막 이제 수사를 예.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이제 문제는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그러니까 언론사 편집국장, 네네. 보도국장들과 만났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뭐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 청와대 지시와 관련된 얘기도 의혹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청와대 행정관.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보고받았다라고 했는데요. 혹시 이게 이제 검찰의 어떤 사인,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드는 박근혜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그 오찬 회동을 네, 통해서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다. 그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없는 걸로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 수사 결과가 있는 걸로 나오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항명인 거죠, 그렇죠. 검찰에. 뭐 예. 검찰이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임기 1년 8개월 남은 상황에서 네. 사실 가장 큰 문제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졌는데 네. 이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의 태도가 네. 어떤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주목을 좀 해야 될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전경련이 계속 이렇게 그 모르쇠로 일관을 한다고 해서 네네. 그냥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까? 예, 그 우선은 뭐 지난 이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때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여소야대 전국이 네. 됐습니다. 그 뒤로 이제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졌는데요. 네네. 우선은 이제 그 야당들은 일제히 이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원내일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또 뭐 국민 여론도 당연히 이게 좀 진상을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이러니하고 또 재밌는 상황은 보수단체도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어떤 예. 보수단체인가요? 그 어제 제가 또 취재 갔었는데 정경련 앞에 음. 이제 서울 여의도에 정경련 회관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있어요. 예. 거기 갔었는데 이제 뭐 애국보수 대연합, 애국국민의 대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이제 항의 방문을 했더라고요. 전경련에. 네네. 예. 그분들도 대표적인 보수 단체고 이제 집회에 나가면 어버이연합과 같이 이제 세트로 네. 이제 집회하는 경우를 종종 본 네. 적이 있는데요. 예. 이제 그분들이 나서서 이제 항의를 하더라고요. 당신들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뒷돈을 대주고 하니까 보수가 걸레가 됐다.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틈을 타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일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보수 단체에도 지금 전국에서는 네. 뭐 이걸 덮어라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든 뭐 청와대든 뭐 어디든 뭐 정경련이든 덮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군요. 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 애국단체 총연합의 정경연합 집회는 어떤 네. 측면에서 보자면 또 다른 차원의 물타기 뭐 그럴 될 수도 수 있을 것 있겠네요.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치 어버이연합으로 표징되는 네네. 보수단체가 있는 뿐만 네. 아니라 애국단체 보수연합 뭐 이런 네네. 단체도 있다라는 네. 존재감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근데 이 단체는 돈 안 받았습니까? 정경련으로부터? 그 얘기 그것도 좀- 하더라고요. 네. 뭐 이제 거기 대표랑 잠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그 현장에서 자기한테도 이제 양복을 입은 사람이 돈을 지원해 주겠다라면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이제 양복 입은 사람의 뭐 정체는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뭐 또 모른다고 했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받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글쎄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그 보수 단체들을 네. 권력이 네. 이를테면은 활용을 해서 네.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의제나 현안마저 네. 쫓아다니면서 이런 집회를 열었다는 것은 그냥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인데요. 문제는 이제 청와대가 네. 끊임없이 개입했다라는 이 청와대 개입설의 예. 실체를 밝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개입설 얘기하기 전에요. 네. 어버이연합과 청와대가 좀 무슨 관계길래 이런 이제 뭐 연결고리가 좀 있는 걸까라는 네네.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버이연합을 보자면 단순히 보수 단체가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 단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네. 지지단체. 그 이제 어버이연합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보수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2007년 대선에서 이제 한나라당 경선이 아주 세게 그렇죠. 붙었잖아요. 이명박 후보와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이제 후보. 박근혜 예. 후보였는데요. 당시에 이제 이명박 후보를 비토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이요. 예. 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정치성이 불분명하다. 이명박 모호하다. 후보는 예. 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러면서 뭐 당연히 이제 박근혜 이제 예, 후보를 예. 지지하는 격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22일 날 어버이연합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박정희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이 너무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 네, 사무실 안에. 예. 그리고 거기 시계도 하나 있었는데요. 예. 거기 청와대 봉황 마크가 있고 밑에 아.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 아마 청와대에서 받은 이제 아. 박거리 시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식당도 있는데 식당에도 네.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이렇게 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네. 보수단체들이 보기에는 사진이라고 해서 음. 저한테 뭐라고 했을 수 있는데 존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진입니다. 사진이죠. 사진. 예. 예. 박근혜- 저희가 지금 왕족 그쵸. 사회가 네. 아니에요. 근데 네. 요새 뭐 무슨 옥센이 뭐 예, 존영이니 그래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네네. 용어를 그것도 참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많이 배웠다는 네. 식자들이 일하는 그러게요. 언론사에서 예. 존영이니 뭐 옥센이 이런 네. 것들을 이렇게 네. 막 쏟아내는데 네. 이게 분간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그쵸. 같아요. 제가 네네. 보기에는 이제 국어학자들이 나서서 네. 언론사들을 질타해야 네.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왕조 시대도 아닌데 예. 무슨 존영입니까? 뭐 아시겠지만 그 이제 총선 끝난 다음에 새누리당 예. 대구시당에서 이제 그 반납. 네, 반납해라 하면서 얘기가 됐는데요. 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뭐 한 장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붙어 사실상 있었습니다. 보수 단체라고 하기도 그렇죠. 어려우네요.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2007년 네. 한나라당 그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일종의 친위 부대로 뭐 그렇죠. 홍위병, 네. 박근혜 대통령의 홍위병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내거는 모든 의제에 대해서 비토하는 세력을 또 그쵸. 비토하는 네. 이런 차원에서 움직였던 일종의 사조직이다. 뭐 그렇게도 볼수 이렇게 있을 것 봐도 같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또 이제 청와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청와대 행정관과 일정을 조율했다는 이제 이제 지난 1월에 집회 네. 같은 경우도 한일 위안부 협의 이제 찬성 집회였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이 집회 그러니까 이 협의가 그 지금 보면은 뭐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니었잖아요. 네. 아베 일본 예. 총리 같은 경우도 합의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강제 연행은 없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제 상식적인 보수라면 네.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좀 무조건적으로 찬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의 상식적인 보수가 설당이 없어요. 네, 그렇죠. 요새.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도 어쨌든 좀 왜 이런 합의를 했냐라고 좀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또 반대하다 보니까 국민 여론도 어쨌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반대하는데 왜 합의를 했느냐라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좀 옹호하는 이제 목소리가 많이 없었는데 네. 이제 이제 어버이연합이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대변하기 위해 또 집회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버이연합의 집회를 대서특필했던 조중동 언론들, 네네. 한국의 주요 보수 언론들, 네네. 그러니까 한국 언론 시장에서 굉장히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네네. 그 언론들도 네. 이 어버이연합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네. 어버이연합 대서특필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뭐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뭐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뭐 사조직이라고도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치 그들의 목소리가 보수 단체의 목소리인 양 이렇게 많이 보도를 했었죠. 특히 종편에서는요. 네. 그렇군요. 결국 그래서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은 네네.
이 집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자신도 관여한 바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은 그 처음에 이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네. 이제 정영국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음. 그런데 재밌게 추선희 사무총장이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뭐 여러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제 허현준 성임 행정관, 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있죠. 이제 이 행정관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위안부 합의,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1월 4일 날 집회를 좀 해달라. 라고 요구를 받았다는 예, 거죠. 예, 월요일 날 좀 해달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이제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보낸 거죠. 네. 근데 이제 추선희 사무총장은 아니다, 우리는 수요일에 하겠다.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위안부들이 수요일, 예, 집회를 네, 하니까. 아.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자기는 그 얘기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허현준 행정관은 급한 김에 이제 우선 빨리 월요일에 집회를 해라라고 해라. 요구를 했는데 네, 그 추선희 사무총장은 맞불 집회를 이제 맞불 집회를 하려면 예. 수요 집회가 있는 날 예, 해야 예. 된다. 네. 그 정세 판단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그쵸. 얘기를 했겠네요. 서로 이제 정세를 판단한 거죠, 나름대로. 예. 청와대에서는 빨리 이제 얘기를 하루가 해야 급하다.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어버이연합은 뭐 이제 종편에 잘 나오고 예. 이제 아수라장을 예, 만들려면 만들려면 수요 수요일 날 집회 해야 된다. 해야지 이제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의견이 뭐 갈렸던 모양이에요. 추선희 사무총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래서 추선희 사무총장은 이게 지시가 아니라 조율한 거다. 라고 예, 하는데요. 조율을 합니까? 청와대와 어버이연합이 그러게요. 뭐 집회 일정을. 같은 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주어를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네. 지시가 떨어지면 경쟁이 붙는다. 그래서 서로 먼저 집회에 나가려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맥락상 청와대가 지시를 하면 네. 보수단체들이 경쟁을 해서 이제 집회에 나간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청와대의 지시를 뭐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좀 밝혔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와대, 전경련, 어버이연합, 네. 잠시 뒤에 저희가 또 국정원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네네. 이 사각축이 네. 그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네. 볼 수 있고 예, 예. 이건 의당 그 어버이연합뿐만 아니라 예. 흔히 논의되는 뭐 엄마 부대라든가 앞서 네. 지적해주신 애국단체 총연합이라든가 뭐 뉴라이트 계열 예. 단체라든가 이 우후죽순 생긴 2007년 이명박 정부 이후에 네. 우후죽순 늘어난 그 보수 단체들, 네. 그러니까 이른바 과거의 관변 단체하고는 좀 그렇죠. 결이 다른, 예. 이를테면 뭐 새마을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든가 네, 네. 아니면 뭡니까 무슨 재향군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결들과 조금 세력을 달리하는 그런 전체의 소위 이제 보수 단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명명도 좀 정확하게 바꿔야 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하튼 이 조직들에 대해서 네. 전반적인 조사가 음.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관련해서 청와대는 좀 어떤 입장입니까? 그 청와대 반응도 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이제 정영국 대변인은 뭐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이튿날에는 허행정관이 이제 민형사상 뭐 고소하겠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리고 뭐 그때 이제 추선희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그 시사저널이죠. 시사전 언론사 보도를 보도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이제 시사저널이 배포되지 않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증거도 계속 나오니까 네. 이제 25일인가요? 청와대에서 약간 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뭐 지시는 없었는데 허 행정관 개인의 이제 언행이다. 이제 문자 메시지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개인의 언행하면 이제 정치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은 떠오르는 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일탈. 네, 늘 나오는 얘기죠. 네. 댓글 국정원의 개인의 일탈. 사건에서도 네네. 그래서 좌익 교수 사건에서도 네네. 늘 나오는 게 개인 일탈. 네, 이게 RCS 프로그램 사건 때도 그쵸. 개인 일탈. 네. 그래서 이것도 관천 사건 때도 개인 네, 일탈. 이것도 십상 그 십하문 때도 연장선상에서 개인 일탈. 네네. 청와대 지시는 없었다. 개인의 일탈이다. 뭐 이런 연장선 상에서 또 네. 이런 해명이 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이제 선긋기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네. 또 의혹이 불거지고 또 허행정관 지시했다는 게 이제 확실히 드러나게 되면 네. 뭐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하겠다는 여전히 거겠죠. 이제 꼬리 자르기 하고 말겠다라는 것인데요. 네네.
청와대 뭐 전직 근무자들도 다 알고 그렇겠지만 이제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 일했던 행정관 출신들이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네, 그쵸. 이 개인 일탈이라든가 지시 없이 네네. 단독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수는 없다라는 네네. 점은 이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점도 검찰 조사에서 좀 네. 밝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국정원 연루설도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국정원이 안 끼는 데가 없네요. 네. 이게 그 25일 날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범이 누군지는 아시죠? 이제 원세훈 저 네, 그렇죠. 국정원장이잖아요. 지금 파기환송심 공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검찰의 주장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검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박모 씨가 네. 이제 보수 우파 단체나 청년 우파 단체 이런 단체들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 지도하는 활동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제 제가 좀 더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국정원은 보수 단체를 통해서 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비판, 무상급식 비판, 네. 무상의료 반대, 또 이제 그 통합진보당 해산 이제 이런 이제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신문광과 보도 자료 등을 이제 내겠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완전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1인 시위까지 이제 관여를 했고 뭐 피켓 문구까지 이제 조율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특정한 보수 매체 또 이런 것들이 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또 직접 부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특정 보수 매체는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 뭐 직접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뭐 종편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수 뭐 인터넷 언론이라고도 보수 인터넷 언론. 네,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국정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우파 단체 개입을 했다는 건데요. 그 뭐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데에도 개입을 했다는 증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유성 씨 사건 네. 아실 겁니다. 네네. 거기 이제 뭐 서울시 뭐 간첩 사건. 예.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이름이 바뀌었죠.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제 유성 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들을 냈잖아요. 조작으로 밝혀졌는데, 근데 이게 그 탈북 단체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그런 이제 증거를 수집을 해왔는데요. 거기 보면 그 증거들이 국정원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국정원이 이들 단체에 뭐 이제 요청을 하거나 지시를 했고, 뭐 이런 단체들이 중국에 가서 유성 씨의 네. 간첩이라는 증거를 가져와서 국정원에 넘겼고 국정원이 그거를 이제 재판에 이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국정원이 또 이번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또 중요한 주체라고 할까요? 또 주체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상황이 모습입니다. 됐군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 네. 어버이연합 등 네. 이른바 보수 사조직이라고 네, 불러야 네. 되겠네요. 네. 이런 단체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네. 한국 사회 전반을 뒤흔들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예. 포함됨직한 여러 단체들에 대한 검찰 네. 수사는 불가피할 걸로 보이고 네. 그리고 야권에서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이게 뭐 국정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청문회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비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나 야권의 대응 방향 이건 좀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가이드라인성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걸 떠나서도 어쨌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깊은 관계인 어버이연합을 과연 검찰이 잘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어버이연합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집회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뭐 불법 집회도 서슴지 않고 벌입니다. 예, 아까 뭐 폭력도 얘기했다고 네. 하는데 그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거든요. 이제 2014년 11월쯤인데요. 그때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이슈가 있었던 때인데 이제 그 어버이연합에서는 그 이제 헌재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네. 그 통합진보당 해산 빨리 해라 이런 건데요. 당연히 불법이었죠. 네. 그러면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불법 집회니까 바로 수사를 해야 될 텐데요. 아시겠지만 그 이제 소녀상에서 네. 같이 노숙을 했던 대학생들은 뭐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다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그
이분 그 어버이연합 같은 경우는 1년 7개월이 넘도록 경찰에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소환조차 하지 네네. 않았다는 겁니까? 그 소환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언제 했어요? 그 지난달 24일입니다. 아,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렇게 예, 된 겁니까? 예. 아, 그 어쨌든 뭐 이러고 불거지면서 분명히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버이연합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어버이연합 수사는 과거에 어떻게 됐지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이제 이번에 이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1년 7개월 넘게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서둘러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경찰이나 검찰은 어버이연합을 소환 조사할 의지가 없었는지, 아니면 위에서 뭐 윗선의 지시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싶어서 못 조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네. 이번에도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성 발언을 했는데, 검찰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경 수사기관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네, 없지만 네.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고, 그쵸. 그리고 어버이연합 등의 보수 사조직들은 네. 전반적으로 권력의 비호 아래 네.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탈법도 네. 저지르면서 그야말로 모든 사회 현안, 네.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1차 그렇죠. 청문회 때는 정말 그악스럽게도 네. 그 소리를 크게 했는데, 세월호 청문회 측에서 그토록 요구를 해도 경찰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다가 명동성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네. 데시벨을 좀 낮추라고 하는 이런 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이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기관들이 네. 침묵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네. 어버이연합이 정말 철저하게 권력의 비호를 받고, 특히 이제 전경련의 돈을 받아서 했다면 도대체 전경련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어버이연합에 그렇죠. 돈을 주게 됐는지 이것도 찾아내야죠, 이 고리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취재하고 조사해봐야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특히 정경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어버이연합은 이제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는 이제 집회를 많이 열었는데, 대부분 이제 정치 사회적인 현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경련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안을 네. 집회하는 거. 물론 네. 최근에 이제 경제활성화법 관련해서도 뭐 집회를 열긴 했지만, 네. 그래서 정경련이 굳이 뭐 이런 돈을 들여서 어버이연합을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글쎄요, 뭐 누군가의 요청이나 뭐 지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정경련이 굳이 지원을 할 필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뭐 정경련이나 어버이연합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텐데, 문제는 뭐 검찰도, 그러니까 수사기관도 수사기관이지만 뭐 정경련도 앞서 얘기했듯이 부회장이 지금 언제 돌아오는지도 네. 알 수 없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의혹의 핵심인 그러니까 추선희 사무총장은 잠적을 한 상황입니다. 잠적을 했어요. 예, 지금 뭐 연락도 연락이 안 받지 됩니까? 않고요. 예.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지 네. 근데 금액도 지금 1억 2천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있고요. 5억대까지 네. 나오고 있고, 이거 네. 사이에 횡령 문제도 네. 좀 제기되고 있고, 이래서 이게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수사의 속도를 반드시 내야 네. 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이 전경련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네, 영향을 그쵸. 받아서 어버이연합에 그것도 차명 계좌를 통해서 지원하게 네. 됐는지 네. 반드시 밝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앞으로 일이 많아지시겠어요? 예, 뭐 그래도 어쨌든 뭐 좀 밝혀내야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관련해서 수사 속보라든가 전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꼼꼼하게 정리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